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한랄산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노장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국산 화장품이 한랄 시장에서 통할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한랄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한랄 화장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제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일단 그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하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람은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랄 화장품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화장품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랄 화장품의 의미를 조금 좁은 의미와 그 다음에 좀 넓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은요. 좁은 의미로는 한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한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한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포함해서 천연 화장품 또는 식물성, 비건 화장품, 이와 같이 무슬림들이 소비할 수 있는 화장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나라의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현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의 그 화장품 수출이요, 2012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사실은 수입이 수출 금액보다 이제 많았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액이 아주 급증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덧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일반 화장품의 생산 국가가 됐습니다. 자, 혹시 이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은요, 2013년도에 이제 화장품의 이제 무역 규모가 수출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쭉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에 2019년도에는 7조 6,086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을 했고 수입액은 1조 4,580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가 무려 6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 각 나라별 화장품 수출 실적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프랑스죠. 그 다음 미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우리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는 그런 화장품 생산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이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수출국을 살펴봤는데 먼저 중국이 있죠. 중국이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다음으로는 홍콩입니다. 홍콩이 14.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화장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중국과 홍콩, 즉 중화권에 대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대 수출 국가들의 전체적인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일단 중화권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상위 10개 국가가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장품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740억 불 정도 되는 규모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두 번째가 되고 있고 세 번째가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네 번째가 브라질, 다섯 번째가 독일, 여섯 번째가 영국, 일곱 번째는 프랑스, 여덟 번째가 바로 한국이고요. 아홉 번째가 인도, 10위가 이탈리아. 예. 그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규모가 큰 그런 나라들이 10위 안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요, 할랄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들이 그걸 다 합친 시장 규모가 610억 달러로서요. 그 시장 규모가 미국과 중국 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본다면 미국에는 두 번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이 시장 규모는 세계 각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의 각국의 무슬림 인구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이 할랄 화장품 시장,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의 4,648억 불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할랄 화장품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이슬람 국가들이 큰 화장품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IC라는 것은 이제 57개 이슬람 국가를 말을 하는데요. 이 전체 OIC 국가들의 화장품 수입액이 117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OIC,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수출 국가를 살펴보니까 가장 큰 수출 국가가 프랑스였고요. 두 번째로 큰 수출 국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었고 세 번째 수출 국가는 독일,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되어 있고요. 이 10위 안에는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이런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세계 4위의 화장품 수출국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슬람 국가에 수출한 수출 금액은요, 작년 기준으로 2억 3천만 달러인데요. 세계 4위의 화장품 수출국으로서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이슬람 국가 수출액 현황을 좀 살펴보죠. 자, 가장 많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입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말레이시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세 번째는 카자흐스탄, 네 번째는 키르기스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재밌는 것은요, 이 수출 증가율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을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 금액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8.9%, 그 다음에 이제 아랍 국가로서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 금액 대비해서 이 이슬람 국가의 수출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3.2%, 2018년도 3.7%, 2019년도 4.2% 이렇게 계속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K-뷰티의 영향을 받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사례가, 외국 화장품 회사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수출 전략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니레버라는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니레버가 큰 공장을 가지고 할랄 화장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레버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니레버는 세계적인 퍼스널 케어 제품 생산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웬만큼 유명한 브랜드는 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리어라든지 클로즈업, 도브, 그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룩스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뭐 바셀린이라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총 20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 제품 브랜드 안에 코리아 글로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코리아 글로우?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를 유니레버에서 생산하고 있다. 재밌죠? 그래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코리아 글로우 어떤 제품이냐? 우리나라 말로는 한빛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퍼스널 케어 제품에 가까운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코리아 글로우를 파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글로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오래전부터 한국 여성들은 피부 관리에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는 코리아 글로우가 100%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피부 미백 바디워시, 그 다음에 뭐 비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영감을 주었다.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3가지 변형인 뭐 Fresh Glow with 유주라는 것은 유자입니다. 그리고 뭐 Soft Glow with Camellia, 동백. 그다음에 Bright Glow with 그다음에 이제 산양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쌀겨 이런 그 원료를 포함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이 유니레버가 생산하는 코리아 글로우라는 제품이 굉장히 어떤 한국의 그 뷰티의 비밀을 드러내는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K-뷰티 영향을 받은 또 외국 제품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B 뷰티 코퍼레이션의 고아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IB 뷰티 코퍼레이션은 말레이시아의 굉장히 큰 화장품 생산 기업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지금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고아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는 그 IB 뷰티 코퍼레이션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한복을 입은 모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도 보여주고 있죠. 고아는 바로 우리나라 말,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죠. 곱다. 예, 거기서 가지고 온 이제 브랜드고요. 자, 이 회사에서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K-뷰티로부터 영감을 받은 브랜드 고아는 자연, 뷰티, 그리고 기술을 강조한다. 고아는 자연 기술 및 고대의 뷰티 시크릿을 결합한 독특한 자연주의 뷰티 제품 라인으로서 결점이 없는 눈썹, 메이크업, 아름다운 광채 이런 것들로 피부를 창조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아의 초현대적 제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제형은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원료로 창조되어서 혁신적인 화장품 제품을 창조한다. 이렇게 동사 홈페이지 브랜드에서 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아라는 것은 자연, 뷰티 그리고 기술을 강조하는 제품이다라고 K-뷰티에 영향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회사가 이 고아의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고 특히 그 별도의 아울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울렛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K-뷰티 영향 사례를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시아히라 코리안 시크릿 하이드라 소프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그 와이프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벌써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 제품은요, 한글도 그 제품 그 포장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게 한국의 K-뷰티와 관련된 제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심지어는 브랜드 이름도 시아히라 코리안 시크릿 하이드라 소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냐면 시아히라 코리아 시크릿은 제주도에서 난 엄선한 원료를 사용합니다. 트리플라워 에센스, 녹차, 인삼, 그 다음에 동백 이런 천연 성분으로 배합된 시아히라 하이드라 소프트 스킨케어 제품은 당신의 피부가 촉촉해지도록 당신의 피부에 좋은 성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이게 말레이시아 현지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아히라 코리안 시크릿 제품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제품에는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의 할랄 인증 로고를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은 K-뷰티에서 영향을 받은 제품으로 한국에 생산된 동백꽃 추출물, 연꽃 추출물, 벚꽃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 제품 라벨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본 그 K-뷰티의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종합해서 할랄 시장에 투영된 K-뷰티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유니레버 인도네시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한빛, 즉 코리아 글로우라고 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동사의 그 내용과, 다음은 아이비 뷰티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고아라고 하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세 번째는 시아히라 코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와이프로라는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에서 그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 이 세 가지 회사의 그 브랜드 소개 내용을 다 종합을 하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가 한국 여성은 K-뷰티,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빛나는 피부, 뷰티 시크릿. 이게 바로 K-뷰티를 상징하는 어떤 그 요소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원료, 천연 원료, 즉 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료는 천연의 원료다.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원료다. 이게 바로 코리아 뷰티 시크릿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뭘까요? 바로 기술, 혁신이라는 거죠. 즉 K-뷰티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광채나는 피부, 빛나는 피부, 이것의 비밀은 뭐냐면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원료, 천연의 원료, 그 다음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혁신이다. 자, 이 강의, 이 이제 제 오늘 발표의 제목이요, 할랄 화장품 이슬람 시장에서 통할까? 한국 화장품 할랄 시장에서 통할까?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 원료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원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자연에서 얻은 천연 원료로서 최상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평가고 그들의 K-뷰티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료를 적극적으로 제품과 마찬가지로 원료도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천연 유래 원료를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제품뿐만 아니라 할랄 시장,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소위 그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어떤 천연 유래 원료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R&D 협력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와 블렌딩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한국의 기술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술 수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OEM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생산 기반이 뭐 워낙 뛰어나고 아주 그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할랄 시장, 그러니까 이슬람 시장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 이런 기술 OEM 회사들을 통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OEM 오딩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할랄 이슬람 시장의 브랜드 오너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제품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어떤 그 제형, 조성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아이비 뷰티 코퍼레이션의 그 고아란 제품에서 봤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술 수출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제품이죠.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숫자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세계 4위의 수출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게
이슬람 전체 시장의 규모의 너무너무 적은 부분만을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죠. 예.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고는 10대 수출국을 아직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랄 인증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 국가인 동남아시아는 이미 할랄 인증 화장품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랄 인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할랄 인증 화장품에 대한 어떤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윤리적 요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ethical 그런 코스메틱스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cruelty free라든지 no animal test라든지 비건이라든지 유기농이나 천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산 또 판매해서 이 이슬람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고요. 네 번째는 투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지 생산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 직접 투자, 뭐 합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독 투자를 해가지고 현지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죠.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지에 직접 조기된 합작 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 생산한다는 것은 현지에서 우리가 판매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현지 법인의 원료 수출 또는 기술들을 증수해가지고 또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네 가지 측면, 원료와 기술, 제품, 투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할랄 화장품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할랄 화장품이 현재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 K-뷰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K-뷰티가 확산되고 있느냐.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현재 어떤 전략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제목으로 돌아가서 국산 화장품 할랄 시장에서 통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